164페이지 수학 익힘체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5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영어의 제곱근은 없다. 맞나요? 자, 영어의 제곱근 0 하나 있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2번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우리가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실수인 것은 1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라고 봤는데, 우리가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 실수로 제한을 하면 음수의 경우에는 제곱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마이너스 37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우리가 홀수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수라도 관계가 없죠. 근데 몇 개가 존재한다? 1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n이 짝수일 때 37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이건 짝수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땐 2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주어져 있고 그거의 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각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 32 곱하기 세제곱은 54여서 거듭제곱근 성질로 풀어도 됩니다만 B와 C의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로 고친 다음에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는 2의 5제곱이고요. 54 같은 경우에는 27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세제곱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를 유리수로 고쳐주시면 2의 3분의 5 거듭제곱이 되고요. 2의 3분의 1 거듭제곱 그리고 3의 3분의 3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끼리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면 3분의 5하고 3분의 1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6이 돼서 2가 되는 것을 알고 올 수가 있고 3 같은 경우는 3분의 3은 그렇죠? 우리가 1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구하시면 8의 3분의 5 거듭제곱이고 27의 마이너스 3분의 5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7은 3의 세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3분의 5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3 약분되는 부분이어서 2의 5제곱, 그 다음에 3에 3하고 3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C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 거듭제곱에 4분의 9 거듭제곱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9분의 4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3분의 2의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2를 곱하시면 우리가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4와 4분의 9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지수 형태로 쓰시면 2는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지만 3 같은 경우에는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에 마이너스 3 거듭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 A였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2의 5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2는 2끼리 계산하고 3은 3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지수가 2는 2, 5,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7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에 우리가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에서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분모에 3이 가는 부분이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지수 형태를 고쳐가지고 지수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3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우리가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지수를 유리수로 고쳐서 푸시는 게 편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전체의 3분의 1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a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입니다. 역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바로 a의 마이너스 18분의 1 거듭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좌변을 계산한 지수가 그죠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제곱분의 a 보겠습니다. 이거는 a의 4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이거는 분모에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에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 요거는 지금 그죠 우리가 분자에 있죠. 그래서 a의 k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효석 거듭제곱분은 마이너스 6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법칙 쓰겠습니다. 그럼 4분의 1하고 3분의 1 곱하시면 12분의 1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 곱하시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k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시면 2k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a의 마이너스 18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할까요? 자, 그러면 1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k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인 것이 우리가 소고되는 게 보이죠? 1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2분의 1이 우리가 소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가 뭐가 남는다? 그죠?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k분의 1 하고요. 우변에 마이너스 18분의 1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이 우리가 1보다 크고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2k죠. 자, 그러면 여기서 2k분의 1은 우리가 이항을 해서 계산하면 18분의 1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k가 18이 나와서 답은 k는 얼마다? 9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유리수로 고쳐서 풀면 편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a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거듭제곱근으로 나와 있을 때는 지수를 우리가 유리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3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고, 분모의 세제곱근이 있으면은 지수에 우리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려고 하면 세제곱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의 3분의 1 거듭제곱,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 세제곱 하시고요. 그럼 우변도 세제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뭘 배우셨냐면 a-b의 세제곱 공식을 배우셨어요. 자, 세제곱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됐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하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됐고 이 가운데에서 마이너스 3ab로 우리가 묶어내면 a 마이너스 b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바로 여기 적용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a가 되겠고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 b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a만 남고요. 요거를 세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 남는데 그건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는 모양이 나왔죠. 가운데 보면 3 곱하기 ab인데 이 두 개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뒤에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a의 3분의 1 거듭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거듭제곱이 남겠죠. 근데 그게 8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힌트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여기 요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다? 2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구하시면 a-a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8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럼 나왔네요. 그럼 a-a분의 1은 8에다가 자 마이너스 6이 이항되면 6이 되겠죠.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나오는 경우는 지수를 유리수로 고쳐서 고1 과정에서 배웠던 전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모 분자를 보니까 좀 규칙이 보인다, 그죠? 지수가 이식 차이 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에서는 가장 우리가 지수가 작은 게, 그죠? A 5제곱이죠. A 5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 주시면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6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수가 가장 작은 게 뭐냐면 A의 마이너스 15제곱이죠. 그래서 이건 A의 마이너스 15제곱으로 묶을게요. 자, 요거 그러면 A의 마이너스 9제곱은 A 6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1제곱은요, A의 4제곱이 돼가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11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3제곱, A는 A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규칙이 있다고 했었죠. 이 부분이 약분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부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A의 5제곱에서 나눴습니다. 나누면 우리가 지수를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A의 20제곱이 나오고요. 제곱근이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된다? A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있을 때는 식을 변형해서 푸시면 편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가 주어져 있는데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는 정의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인 진수의 조건과 미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진수의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수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진수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인데요. 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가 좀 중요한 말이 있냐면, 여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답니다. 자,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네요. 바로 절대부등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바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우리가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절대부등식이 될 조건이 뭐였죠?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조건. 그죠? 첫 번째 a가 양수이면서 여기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바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2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양수인 조건은 만족하는 거고요. 뭐만 보면 되겠어요? 그죠? 판별식만 보시면 됩니다. 판별식을 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여기 0보다 작겠죠.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4 사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처의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처의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미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됩니까? 그죠? 양수이면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부분을 풀어주면 우리가 그죠? 항상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그죠? a가 1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1의 절대값이 1이 아닌 경우는 이거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퀄처럼 자, 그러면 절대값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우리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a는 뭐가 돼서는 안 되죠. 첫 번째 2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a가 또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0이 돼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미처의 조건에서는 a가 1이 돼서도 안 되고요. 2가 돼서도 안 되고 0도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번이라고 했을 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0에서 4 사이인데 0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2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 2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정수기 때문에. 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3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절대부등식과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 식의 풀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진수의 조건과 미조건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거, 요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아닌 내 양수 a, b, c, x, y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x-y분의 x를 a, b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본 부분입니다. 일단은 주어진 b분의 a의 전체 x제곱이 a, y 거듭제곱 같네요. 이걸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bx분의 ax 자체가 a, y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그죠? 밑이 a가 같네요. 그러면은, ay를 양변으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bx 거듭제곱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수법칙에서, 그죠? a의 x-y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되겠네요. 자, 이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양면에다가 우리가 x-y분의 1의 거듭을 지수법칙 써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x-y 거듭제곱분의 x. 그래서 어느 모양이 나왔다. 자, 이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수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그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b의 a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과정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165페이지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아닌 서로 두 양수 AB가 로그 AB는 로그 BA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1이 아닌 서로 두 양수 AB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는 로그가 정의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자체가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하고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식 변형을 해줘야겠죠. 자, 일단 상용로그로 밑변환 공식 쓰겠습니다. 로그 A분의 로그 B가 되겠고 여기는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의 제곱하고 우리가 로그 B의 제곱하고 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풀어주시면 로그 A는 제곱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양수입니다. 그럼 서로 두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로그 A하고 로그 B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로그 A가 뭐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 로그 우리가 B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살짝 고쳐주면 로그 B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어서 A는 뭐가 된다? 그 B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르게 고치면 우리가 B는 A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고치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여기 식에 A, B 두 개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A 플러스 1 하고요. 우리가 B 플러스 9의 우리가 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죠?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B 대신에 뭘 대입을 하냐면 A분의 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A분의 1에 우리가 A 더하기 1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9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10 더하기 9A 더하기 우리가 A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네요. 자,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최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가 양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슨 걸 쓰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겁니다.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은 일단은 10 더하기, 자, 2루트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9A 곱하기 A분의 1. 특히 A하고 A분의 1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약분하면 루트 9, 루트 9를 얼마다? 그죠? 우리가 바로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 더하기 6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다? 1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좀 살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그죠? 9A하고 우리가 지금 A분의 1이 같은 걸로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계산하면 9A 제곱이 우리가 1이 나와서 A 제곱은 9분의 1이고요. A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3분의 1인데 A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뭐가 됩니까? A가 얼마일 때? 그죠? 3분의 1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 배울 때 등호가 성립하는 우리가 절대부등식의 경우는 반드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적어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성립하는 최소값은
그죠? 따라서 구하는 최소값은 얼마다? 자,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얼마? 16이었죠? 그래서 최소값은 자, 16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도 변형을 시켜야 되고요. 중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65페이지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이 주어져 있는데 n은 1에서 36 사이네요. 음이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럼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값을 물었으니까 n이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로그 n이 우리가 알파 로그 우리가 2 더하기 베타 로그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식 변형을 하시면 일단 2분의 1을 그저 위로 지수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루트 n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알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로그 2의 알파 거듭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3의 베타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의 베타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루트 n이 자 진수끼리 같으니까 2알파 거듭제곱 곱하기 3의 베타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n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의 2알파 거듭제곱에 우리가 3의 2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음이 아닌 두 정수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n이 우리가 1에서부터 36 사이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표를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베타 값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알파 값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음이 아닌 두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음이 아니라 0도 넣어야겠네. 그럼 0부터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최대는 얼마죠? 1 되고요. 2도 됩니다. 왜 2가 되면 2의 4제곱 16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충분히 되는데 3이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3이면 2의 6제곱이면 64죠. 그래서 우리가 36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보겠습니다. 베타 0 되고요. 베타 1이 되면은 그죠 3의 제곱이니까 9 되네요. 자, 근데 3이면 어떻게 2면 어떻게 될까? 3의 4제곱은 81이거든. 그럼 뭐를 벗어난다? 그죠? 요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일단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표를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각각 0이면 2의 0거듭제곱, 3의 0거듭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가 0인 경우는 여기가 그대로 1이기 때문에 알파에다 1 대입하면 2의 제곱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그죠? 2의 4제곱이니까 얼마다?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에다 이번에 0 넣으면 여기는 1이 되고요. 베타가 1이면 3의 제곱 9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둘 다 1이네요. 그럼 1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얼마다? 4, 9,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2가 되면 우리가 알파가 2가 되면 2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베타가 1이 되면 3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네요. 16 곱하기 9 하니까 이거 뭐보다 크다? 36보다 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했네요.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구한 이 부분의 값들 요 5개의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1,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9, 그 다음에 16, 36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거에 뭘 물었다? 합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더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더하시면은 1하고 9 다음에 10이고 4 더하기 16 다음에 20이 되기 때문에 답은 6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자연수 n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n을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다음 경우를 나눠서 계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n이 1에서부터 36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65페이지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의 혈중 농도는 약물을 복용하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지수함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어느 약물의 혈중 농도가 10시간마다 2분의 1의 비율로 줄어든다고 할 때 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현재 40%가 되는 것은 약물을 복용하고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하시오. 자,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물의 혈중 농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약물의 혈중 농도를 우리가 잠시 둬야겠죠. 그래서 약물의 혈중 농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문자로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몇 시간, 그래서 X시간 후가 되겠죠? X시간 후 약물의 혈중 농도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약물의 혈중 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시간마다 어떻게 되죠? 2분의 1 비율로 줄어든대요. 자, 그럼 A만큼 있는 거고 2분의 1만큼 줄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10시간마다 우리가 줄어든답니다. 반으로. 그러면은 1시간이면 어떻게 되죠? 1시간이면 10분의 1, 자, 2시간이면 10분의 2, 3시간이면 10분의 3. 자, 그렇게 하다가 만 10시간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딱 반으로 줄어드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식세우는 요령이 바로 10시간마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10분의 x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5시간마다 그러면 5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처음 농도의 얼마다 40%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A가 우리가 소고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에 10분의 x 거듭제곱이 우리가 100분의 40. 자, 우리가 10분의 4로 우리가 약분이 되겠죠. 여기 10분의 4로 하느냐, 5분의 1로 안 하고. 자, 그 이유는, 자, 지금 x가 지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로그를 취할, 상열로그를 취할 건데, 특히 힌트가 로그 2로 주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양변을 상열로그로 취하시면요. 2분의 1에 10분의 x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우리가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간단하게 치면, 특히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0분의 x 되겠고요. 로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4에서 로그 10을 빼면 되는데 로그 10은 바로 1이 되겠죠. 자,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0.3으로 계산하시면 0.3이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4는 2로그입니다. 그래서 0.600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3x 이렇게 된 것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거든요. 자, 마이너스 0.4 10분의 4입니다. 네, 그래서 요 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4에다가 우리가 100분의 3이 역수가 3분의 100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약분되면 10이 되고, 그래 나왔네요. 3분의 40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었을 때, 자, 몇 시간 몇 분인지 물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3분의 4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과 3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시간이 되냐면, 일단 10시간, 13시간이 되겠고, 3분의 1시간은 어떻게 되죠? 자, 60 곱하시면, 그죠? 2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3시간 20분 후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시간마다 우리가 2분의 1의 비율로 줄어들었을 때 식세우는 것이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1이 8이라고 하네요. 자, 그럴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k 값을 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가 f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1을 구하시면 2의 1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8이죠.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값끼리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2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x 정해졌네요. 그러면 2의 x 플러스 2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f-3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어서요.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 지수함수네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5는 사실은 이게 2분의 1의 x 거듭제곱 더하기 5하고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본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을 먼저 그 기본형이 된 다음에 무슨축 방향으로만 그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원래는 뭐다? 그죠? x축이었는데 이번에 점근선이 y는 5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0,1을 지나는데 0,6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우리가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0,6을 지나냐. 방금 y절편이었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답에선 제외.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원래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합니까? 예, 감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감소함수가 맞아요. 자, 점근선 y는 5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5번 보시면 그래프는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만큼 평행 이동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실제로 Y는 2X 거듭제곱하고요. Y는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은 X보호는 우리가 서로 다른데 Y보호가 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이 아니고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Y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 풀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프 그린 연습 해보십시오. 165페이지 13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 y는 3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우리가 뒤에 더해지는 부분이고요. 대칭이동 부호가 좀 바뀌는 부분이죠. 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겹치려고 하면 여기 기본형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밑이 얼마다? 3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살펴보시면 기억은 일단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x 거듭제곱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y는 3x 거듭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3x 거듭제곱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x는 똑같은데 y 보호가 반대네요. 자, 그럼 x 좌표는 같은데 y 보호가 서로 반대인 것은 예, 바로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X축 대칭한 다음에 2를 더했단 말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우리가 Y는 9 곱하기 3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인데 9가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면 얘는 3의 X 마이너스 2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죠. Y는 3의 X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평행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귿은 y는 3분의 1에 3의 2x 거듭제곱이네요. 근데 이거는 바로 좀 답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 틀렸냐면 바로 3의 우리가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밑이 9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밑이 3인 경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y는 3분의 1의 x 거듭제곱,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3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요거랑 여기에 있는 기본 주어진 거는 뭐가 되냐면 이번에 x 부호는 반대인데 y 부호는 서로 같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축 대칭이다? 이건 y축 대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감소함수, 이건 뭐다?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형, 예, 밑이 같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대소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지수함수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밑이 얼마다? 그죠? 우리가 3으로 통일할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밑이 3이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값이 크면 y값이 크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수 부분이 크면 전체가 크다라고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3에 0.4 거듭제곱 되어 있네요. 그럼 0.4 같은 경우는 5분의 2로 우리가 고치시면 되겠고요. 분수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7제곱분 루트 27입니다. 그럼 이거는 27이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의 7분의 3 거듭제곱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의 우리가 8분의 5 거듭제곱으로 그냥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통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분 지수만 살펴보겠습니다. 5분의 2 그리고 7분의 3 그리고 8분의 5를 우리가 비교하면 자, 통분하면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280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2에다가 7하고 8을 곱하시면 11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0에 3에다가 5하고 8을 곱하시면 120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80에 5에다가 5하고 7을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7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뭐다?
얘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순서대로네요. 이게 순서대로.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수분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도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면 A가 가장 작고요. B,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수 부분을 통일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구분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분의 1의 x 거듭제곱과 y는 4분의 1의 x 거듭제곱 그래프와 그리고 y는 4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에 이렇게 힌트가 주어져 있죠. 이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높이는 바로 나오네요. 자, 뭐가 높일까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높이는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길이를 구하면 좋을까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AB, 선분 AB 길이를 우리가 구하시면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일단 뭐를 찾아라? 그 점을 찾아야죠. 그리고 점을 뭐로 나타내시면 되냐면 바로 좌표로 나타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A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좌표로 나타내 볼까요? 자, 무슨 좌표가? 그죠? Y좌표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B도 우리가 X좌표는 모르겠는데 Y좌표가 4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Y는 2분의 1의 X 거듭제곱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Y가 얼마다? 4일 때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면은, 자, 우리가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은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4는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밑이 같기 때문에, 자, 지수가 마이너스 X하고 2가 같아야겠죠? 그럼 X가 뭐일 수밖에 없다. 그죠?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는 Y좌표가 얼마죠? 4. 근데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Y는 4분의 1의 X 거듭제곱 위에 있는 바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의 X 거듭제곱인데, 자, 그때 Y좌표가 얼마다? 4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구해주시면 4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이 4의 1 거듭제곱 같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X가 1이 돼서 X는 얼마가 나온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점을 찾아서 좌표로 나타내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AB 길이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거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OB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방금 구했던 뭐다? 바로 AB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1. 자, 높이는 아까, 그죠? 요 사이 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 점을 찾아서 좌표로 나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로그 2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기 5개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f2의 a 거듭제곱이 2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을 해라? 그죠? 2의 a 거듭제곱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2가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2의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진 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하라는 이야기냐면 2의 A 거듭제곱을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공식에서 어떻게 되죠? 자, 공식에서 A가 이렇게 앞에 내려와서 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A 로그 2A인데, 자, 로그 2A는 얼마다? 1.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A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다? 2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자, FA 더하기 B를 물었어요. 그럼 F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자, 로그 2에 뭐가 되겠어요? 그죠? A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수가 더해져 있으면 분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FAB는 여기에 로그 2에 X 자리에다 AB를 대입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수가 곱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로그 길이 뭐한다? 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 2의 A는 뭐냐면 우리가 X에다 A를 대입한 것이고
로그 2의 b는 우리가 x에다가 b를 대입한 거겠죠. 예, 그래서 FAB는 FA 더하기 FB가 돼야 되는데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FA 제곱분의 1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에 우리가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모에 우리가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수가 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앞으로 공식에서 내려가면 로그 2의 A가 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F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FA가 돼야 되는데 2분의 FA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2분의 A는 로그 2의 2분의 A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로그 진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로그가 뺄셈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2죠. 예, 그러면 로그 2의 A는 FA가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로그 2의 A는 자, 로그 성질에서 얼마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맞죠. 예,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어디다 대입해야 된다? X에 대입해서 우리가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y는 로그 2분의 3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주어져 있습니다. d는 2b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이럴 때 3분의 2의 a-c의 거듭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자, 뭐가 주어져 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그래프가 주어지면 항상 뭐를 찾아라? 그리고 점을 찾아서 뭐로 나타내라? 예, 좌표로 나타내시면 그 방향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2의 3분의 x 위에 있는 점 몇 개 보이시죠? 물론 여기 1,0도 있습니다만, 자, 요 점 A라고 적혀 있는 요 점을 우리 A라고 잡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잡으면 모두 몇 개의 점이 나오냐면 4개의 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A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A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죠? 우리가 X 좌표는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Y좌표 지금 몰라요. 왜 모르냐면 주어져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A는 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B부터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B라고 하는 점은 여기 보시면은 X좌표가 얼마다? B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Y좌표는요. 요 B의 Y좌표는 요 길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요 길이는 사실은 요 길이하고 같아져요. 자, 근데 이게 Y는 X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점은 XY 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뭐일 수밖에 없다? A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의 좌표는 우리가 B, 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A는 몰랐어요. 자, C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점이 C라고 우리가 잡았는데, 자, X 좌표는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이번에 좀 구분하면, 이번에는 아마 요 길이가 Y 좌표가 되는 건데, 이 길이와 같은 게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자, 그럼 이 길이는 뭐하고 같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C,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D라고 하는 점 보겠습니다. 자, 그럼 D는 우리가 X좌표가 D가 되겠고요.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Y좌표는 이 길이가 Y좌표가 되는데 같은 길이가 이 길이에요. 자, 이 길이는 자, 여기가 Y는 X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죠. 이 길이가 C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Y좌표는 C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점들의 좌표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B라고 하는 우리가 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B는 어디 위에 있다? 그죠? 우리가 Y는 로그 2분의 3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X라는 직선 위, 함수 위에 있는 겁니다. 직선이 입에 익어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B, A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면 Y에다가는 A를 대입하고요. 자, X에다가는 뭐 대입한다? 그죠? B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 그러면 지수로 고쳐볼까요? 그럼 지수로 고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의 A 거듭제곱이 B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D는 2B라고 하는 식도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요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엔 D라고 하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예, D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 자, 바로 D, C가 되겠죠. 그럼 D, C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Y에다가 C를 대입하면 우리가 그죠?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우리가 C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로그로 한번 지수로 고쳐볼게요. C가 아니고
여기는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3에 우리가 C 거듭제곱이 D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왜 했냐면, 힌트가 뭐로 주어져 있다? D는 2B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점은 구할 필요 없고요. 이 두 개의 점을 구해서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D가 무슨 B라고 되어 있다? 2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2분의 3의 C 거듭제곱이 뭐가 되냐면 2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2분의 3의 A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2 곱하기 2분의 3의 A 거듭제곱 같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립하는 건 뭐냐면 결론은 2분의 3의 C 거듭제곱하고요. 바로 2 곱하기 2분의 3의 A 거듭제곱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될까요? 그죠? 우리가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의 A 거듭제곱이고요. 2분의 3의 C 거듭제곱이 되는데 이게 2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3에 우리가 C-A 거듭제곱이 얼마다? 2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그죠? 밑이 3분의 2예요. 자, 3분의 2가 되면 여기는 2분의 3을 뭐 하면 될까요? 그죠? 역수치하시면 되겠죠? 역수치하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지수에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C-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죠? A-C가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답이 나와버렸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그죠? 3분의 2의 A-C 거듭제곱인데 이 모양이 나왔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답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힌트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점을 좌표로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 요 함수입니다. 자, 위의 점 p, 자, p가 14,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지금 pq 직선입니다. 자, 요것이 직선 y는 ax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b, 요 함수네요. 요 그래프만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점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우리가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잡았네요. 그럴 때 우리가 삼각형 PQR의 넓이가 얼마다? 78일 때 로그 2의 A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죠. 자, 그렇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 바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뭘 찾으라고요? 그죠? 점 찾으면 되죠? 그럼 점을 뭐로 나타내시면 되냐면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의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일단은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 나오냐면 P14,2라는 점이 우리가 바로 y는 로그 A x 플러스 b 위에 있는 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y는 로그 A의 우리가 x 플러스 b 위에 있는 점, 14,2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에다 2 대입하면 우리가 로그 a에 우리가 바로 14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가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a 제곱은 14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살짝 이항해 볼까요? 그럼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가 14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는 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여기 있는 두 함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y는 ax 거듭제곱 마이너스 b랑 여기 있는 이 함수는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무슨 관계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로그 함수인데 우리가 보통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로그 함수, 역함수 구해보겠습니다.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 x에 대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b가 우리가 바로 a의 y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고, 그럼 x는 a의 y 거듭제곱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항상 정의역은 x로, 공역은 y로 쓰기 때문에 모양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b. 어떻게 돼요? 같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다? 그죠? 바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는 PQ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러면은 여기 y는 x는 기울기가 1이고요. 여기 PQ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입니다. 그래서 딱
직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Q하고 P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칭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은 반대인데 떨어진 거리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여기 뭐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딱 우리가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은 Q의 좌표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2,14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2,14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는 14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네요. 자, r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r이라는 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좌표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여기 p에서부터 바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좌표가 같을까요? y좌표가 같은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무슨 좌표만 구하면 된다? 바로 x좌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넓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R을 한번 볼게요. 자, PQR의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 밑변 한번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PR의 길이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PR. 높이는 뭐가 되냐면 바로 Q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직선, 그러니까 바로, 요 길이가 되는데, 자, 여기는 바로 y좌표 차이입니다. 높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Q의 우리가 y좌표가 14고요. 여기 있는 R의, 여기 있는 요 직선까지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14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1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를 했더니 그게 얼마다? 78이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6 곱하기 PR 자체가 우리가 78이기 때문에 우리가 PR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6으로 나눠주시면 13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R 길이는 13이 됩니다. 그러면은 P가 14, X좌표가 14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3이 되려고, 그럼 나왔네요. 바로 여기 있는 R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R은 그럼 어디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Y는 A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B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자, 그럼 1,2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는 우리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요 식을 1번이라고 하고요. 방금 구한 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A,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살짝 바꿔볼까요? 좌우변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a제곱 마이너스 b는 14랑 연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바꿔줄게요. 우리가 2차식을 위에 적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는 14랑 그리고 똑같은 ab에 대해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겠죠?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는 얼마다? 우리가 12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요. 바로 a 더하기 3 하고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3 또는 a는 4가 되는데, 자, 둘 중에 뭐가 답이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A, B는 무슨 수다? 양의 상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무슨 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B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2번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B가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여서 B는 얼마다? 역시 2. 그러면은 우리가 B도 양의 상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는 우리가 4, B는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나왔네요. 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게 로그의 2의 AB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A가 방금 얼마였다? 4였고 B가 2이기 때문에 얼마다? 4 곱하기 한 8이죠. 그러면은 로그 2의 8이니까 얼마다? 답은 3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풀이가 길지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있는 PQR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똑같은 A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167페이지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x는 b에서 최소값 4를 가질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에
그죠? 치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의 x 거듭제곱이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t라고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가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수를 치환을 하면 항상 요거는 치역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t는 0보다 크다라고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y는 3의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거듭제곱 더하기 a이기 때문에 그러면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요거는 계산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a라고 고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고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꼭지점이 1, 우리가 a-1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충 이렇게 잡아볼까요? a-1이다. 일단 음수로 잡겠습니다.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래로 올라가겠고요. 자, 그러면은 1일 때 여기가 최소가 될 수가 있는데 단 이제 봐야겠죠.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t가 뭐보다 크다, 그죠? 0보다 큰 부분이네요. 그럼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 가장 작은 부분 당연히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t가 얼마일 때, 그죠? 1일 때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냐 하면은 바로 a-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최소값은 여기서 4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바로 a-1이 4가 되기 때문에 a는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x는 b에서 최소값을 가지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t가 1일 때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x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t였죠? 그죠? 3의 x 거듭제곱이 우리가 t였거든요. 자, 그래서 1은 우리가 3의 0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x가 0일 때, 자,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우리가 4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x는 b일 때였으니까 당연히 b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5, b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치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가장 큰 힌트는 여기 보면 지수에 보면 로그 x가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로그죠? 상용 로그. 그리고 우리가 로그가 지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 상용 로그를 취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상태에서 로그 취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 뺄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00만분의 1 x 6제곱을요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뭐 하면 된다? 상용 로그를 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상용 로그 취하시면 로그 x에, 자, 로그 x는, 요거는 로그에 우리가 만분의 1 곱하기 x 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x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로그 x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는 우리가 여기 곱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실제로는 만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 자, 그래서 살짝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요. 뒤에는 x의 6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구해주시면 여기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우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로그 x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6도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로그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로그 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우리 식이 나오겠어요. 자, 그럼 요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이 로그 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두근을 뭐라고 했다?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t 자체가 로그 x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뭐가 될까요? 그죠? 바로 로그 알파와 우리가 로그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근이 어쩌고저쩌고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합 구해 볼게요. 그럼 합은 뭐가 되냐면 6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를 곱한 곱은 얼마가 되면 4가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식만 있으면 된다? 그죠? 이 위에 있는 식만 있으면 돼요. 이유는 네, 우리가 구할 게 알파 베타거든요. 자, 그래서 위의 식을 보면 우리가 로그 더해져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뭐한다? 곱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6이 나오기 때문에 나왔네요.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10의 6제곱. 왜? 상열 로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지수에 로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식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변을 상용로그를 취해서 여기 있는 지수에 있는 로그 x를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67페이지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죠. 자, 활용 문제는 항상 세 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문자를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자가 뭘 뜻하는지 그럼 보시면은 금속에 열을 가했을 때 금속의 온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어느 금속의 처음 온도를 뭐라고 한다? T0. 여기 도씨는 단위이기 때문에 좀 체크 안 합니다. 열을 가한 지 T분. 그러면 우리가 T의 정체는 시간이겠네요. 그때 온도를 T도씨라고 하자. 근데 두 번째 파트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에다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K를 나중에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숫자가 주어져 있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수가 뭘 뜻하느냐. 자, 그럼 30이 나와 있습니다. 30도씨는 단위를 빼고요. 자, 처음 온도가 3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온도가 아까 뭐였죠? T0. 그래서 T0가 30일 때 자, 그 열을 가한 지 3분입니다. 그러면 T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럴 때 온도가 300이랍니다. 그러면 T가 얼마다? 300이네. 그럼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T0, T 다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냐면 K를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K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K를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3에, 자, T가 얼마였냐면 300이었고요. 자, 그 다음 T0가 30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몇 초 후? 3분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7, 3, 21 더하기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K를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은 303에 270 거듭제곱이 되고요. 21 더하기 5 하면 27이네요. 27에 K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3의 3K가 되겠죠. 그러면 나왔네요. 자, 밑이 같기 때문에 3K 자체가 270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K는 얼마일까요? 그죠? 90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K에다가 90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물은 게 이겁니다. 자, 480도씨가 되는 거. 그럼 480도는 온도이기 때문에 바로 T가 얼마다? 그래서 480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 우리가 온도는 3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열을 간지 몇 분 후, 몇 분 후면 우리가 X분 후라고 둘까요? 아니면 우리가 Y라고 두겠습니다. Y. 그러면, Y는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일 때 우리가 T는, 이때 우리가 몇 분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의 T-T0는 우리가 7T 더하기 6, 그 다음에 아까 K가 얼마냐 90 거듭제곱이었거든요. 자, 그럼 T에다가 우리가 알파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3에, 자, 온도가 얼마였죠? 그죠? 480. 자, 그리고 T0는 30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알파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6 이렇게 되는데 이게 90 거듭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3에 450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알파 더하기 6이 90 거듭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초점이 여기 주어집니다. 자, 항상 우리가 밑을 같게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지수가 같아도 어떻게 될까? 예,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뭐로 만들어준다? 9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90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450이 나오려고 하면 5, 9, 45. 그래서 여기가 5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7알파 더하기 6의 뭐다? 90제곱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밑을 갖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를? 지수를 갖게 만들어도 돼요.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7알파 더하기 6이 뭐가 되냐면 3의 5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의 5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네, 바로 243이 나와요. 자, 243에서 우리가 6 이항되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240
237이 나옵니다. 자, 알파는 그럼 어떻게 되죠? 7분의 237이 되겠어요. 그럼 구해볼까? 답이 나왔네요. 이 답은 몇 번이다?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문제는 항상 세 파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식을 잘 유도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박테리아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X 거듭제곱마리로 증식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2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에 32마리가 된다고 할 때 2048마리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A는 양수이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X 마리가 되니까 그러면 2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2마리면은 우리가 바로 2의 AX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힌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2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에다 뭐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죠?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몇 마리가 됐다? 그죠? 32마리가 된 거예요. 그럼 A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A 제곱은 16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A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이유는 분명히 무슨 수다?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A는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식이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2마리가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면 4X 거듭제곱 했더니 우리가 몇 마리 이상이라고요? 2048마리 이상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1024네. 1024면 잘 알죠? 2의 몇 제곱이다? 10제곱. 자, 그럼 요거는 2의 2x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1024는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밑이 1보다 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수 부등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밑이 1보다 크면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를 하는데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네요. 네,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최소 몇 시간 후다? 최소 5시간 후가 되면 우리가 2048마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운 이유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가지고 밑을 구한 다음에 주어진 힌트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23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서 30년 만에 2배가 되었다고 하네요. 30년 동안 이 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몇 %씩 늘어난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로그 1.03이 0.01이고요. 로그 2가 0.30이죠. 자, 이런 문제에서 이게 힌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에서 이런 수치들이 나왔을 때 바꿔서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는데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배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양이 A다. 자, 근데 늘어나는 비율이 만약에 R%라고 했을 때 N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왜냐면 R%이기 때문에, 그리고 N 거듭제곱을 하면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난다는 공식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볼까요?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놔야겠죠? 자, 주인공은 뭐다?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매출액을 뭐라고 하자? 그죠?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자, 물은 게 뭐냐면 매년 몇 %씩 늘어난지 물었어요. 그래서 매년 여기서는 그 구하려고 하는 걸 X라 두겠습니다. 그래서 X%씩 늘었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죠. 처음에 A만큼 있었는데 1 플러스 100분의 X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30년 만에 2배가 됐대요. 그럼 2배가 됐다 말은 뭐냐면 2A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식은 요 식이 되겠어요. 자, 근데 A는 우리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약분해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바로 1 플러스 100분의 X에 우리가 30 거듭제곱, 30 거듭제곱 했더니 그게 2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분명히 힌트가 로그로 나왔으니까 양변 사용 로그를 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에 우리가 1 플러스 100분의 X의 30제곱이 우리가 바로 로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이 이렇게 내려와서 공식에서 곱해지겠죠. 그러면 20 로그 우리가 1 플러스 100분의 X는 얼마다?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로그의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로그 2가 얼마로 주어져 있다? 그죠? 여기서 0.30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0.30이 되는 거고, 여기 잘못했네요. 30이었는데 20이 됐네. 30입니다. 자, 그러면 3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0분의 0.30 하면 얼마가 되냐면 100분의 1. 그래서 0.0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서 x를 구하려고 하면, 그럼 선생님 지수로 고쳐야 되나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여기 중에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그 1.03이 0.01이었고요. 로그 2가 0.30이었는데 지금까지 문제들은 그저 로그 1.03이 나오면 그걸 0.01로 고치는 거. 그리고 로그 2가 나오면 0.30. 근데 로그 2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요거는 로그 1.03이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도 그저 등호가 쓰인단 말은 이렇게 반대로 변환도 돼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 있는 0.01을 뭐라고 나타내자? 그죠? 로그 1.03으로 나타내자는 겁니다. 왜? 좌변이 로그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변도 뭐로 고치면 되겠어요? 로그로 고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100분의 x가, 자, 우리가 진수끼리 같으면 되기 때문에 1.03이 됩니다. 근데 1.03이 얼마죠? 1 플러스 100분의 3. 자,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는 1 플러스 100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 매년 몇 %씩? 그죠? 매년 3%씩 늘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그 값이 나와 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양변을 똑같이 로그로 만들 때. 자, 그래서 0.01이 로그 1.03하고 같다라고 고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2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죠. 저 활용 문제 역시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어느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의수를 S라고 잡았고요. 생물의 종의수 S, 생태계의 넓이를 A라고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운데 식이 나오죠. 자, 로그 S가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상용 로그고요. 그리고 C는 서식 환경과 생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양의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힌트를 보면 이제 수치가 주어져 있죠. 자, 생태계 넓이가 2배 이상 3배 이하가 됐대요. 그럼 생태계 넓이가 변했죠. 예,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생물의 종의 수는 몇 배가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앞에 A였거든요. A. 자, 근데 우리가 생물의 종의 수는 뭐냐면 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S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미지수로 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생태계의 넓이도 늘어났고요. 생물의 종의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계의 뭐를 잡아야 된다? 그죠? 일단은 넓이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넓이를 뭐라고 한다? A0라고 두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넓이가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물의 종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생물의 종의 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자가 그죠? 우리가 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처음이기 때문에 아래 첨자를 써서 S0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식은 여기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S0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로그 C 더하기 2 로그 우리가 A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넓이가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늘어난 생태계의 넓이입니다. 변했으니까. 우리 2배 이상 3배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A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생물의 뭐도? 그죠? 생물의 종의 수. 또 우리가 S1이라고 두겠습니다. 왜냐면 S라고 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식이 하나 성립하네요. 그럼 로그 S1은 뭐가 되겠어요?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1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힌트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생태계 넓이가 2배 이상 3배 이하가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넓이가 늘어났죠? 그러면 넓이가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늘어났을 때 넓이가 A1이었어요. 그러면 A1이 뭐보다는 처음에 몇 배, 2배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처음 보의 몇 배보다는 3배보다는
3배보다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돼요. 자, 그럼 물은 건 뭐냐면 바로 자, 종의 수가 몇 배가 되는지 물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우리가 부분은 뭐냐면 바로 늘어났을 때 S1이 처음 S0에 비해서 몇 배냐, 몇 배 이상, 몇 배 이하가 되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S1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S1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우변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A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로그 A를 구하고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로그 C를 다음에 얘가 뭐로 바뀐다? S로 바뀐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죠? 양변 상열로 고치합니다. 그럼 로그 A1은 뭐보다 그죠? 로그 2A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우리가 뭐다? 그죠? 로그 3A1보다는 A1이 아니고 A0죠. A0보다는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2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2로그 우리가 A1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도 2 곱합니다. 2로그 2에 A0보다 크거나 같고 2로그 3A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되죠? 로그 C 더해 보겠습니다. 로그 C 더하기 2로그 2의 A0보다 크거나 같고요. 로그 C 더하기 2로그 A1보다는 여기 기준이죠. 그죠? 이거는 자, 그럼 여기도 로그 C 더하기 2로그 3의 A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뀌는 게 있겠네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앞에서 했던 뭐다? 바로 로그 S1이 돼요. 아, 그래서 여기 로그 S1이구나. 그럼 여기는 그러면 S0가 들어가게끔 바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로그 S0 볼까요? S0가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0. 그러니까 A0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여기 얼마 있어요? 2 있죠. 그러면은 이 로그 성질로서 분리를 할 겁니다. 로그 C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죠? 자, 2, 로그 2 곱하기 A0니까 요거는 로그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A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가운데는 우리가 로그 S1이 되겠습니다. 로그 S1을 적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옆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면 여기는 로그 C가 되겠고요. 여기는 2 괄호 열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A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C 그대로 두고요. 여기도 로그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럼 로그 3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로그 A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C 그대로 두고요. 2 로그 2 더하기 2 로그 A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운데는 우리가 벌써 로그 S1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로그 C 더하기 2 로그 3 더하기 2 로그 A0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자, 보세요.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0 어디 있죠? 예, 바로 여기입니다.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0.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로그 S0가 되는 거고요. 이 로그인 얼마죠? 그죠? 로그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S1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 살짝 두면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0 나와요. 그럼 이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0가 뭐다? 그죠? 로그 S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그 3은 로그 3의 제곱이어서 9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로그끼리 더했네요. 그럼 진수끼리 뭐 한다?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로그 S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로그 뭐가 되겠어요? 9S0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용 로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4S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S1이 자, 뭐보다는 9S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이 해석이 우리가 늘어난 뭐다? 늘어난 우리가 생물의 종수는 처음보다 몇 배 이상, 4배 이상, 9배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그죠? 4배 이상, 9배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게 A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S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공식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